단기, 중기, 중장기 지표들이 다 바닥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약간의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5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2월 5일 장 시작 전인 거죠. 좋아요로 동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하기 30분 전에 영상 한 번 더 보시고 시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린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죠? 실적 좋고 재무제표 좋은 미국 주식 상위 종목들로 모아가는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이 좋은 주식들을 어느 위치에서 더 담을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발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아무 때나 주식을 사거나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같은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편안하게 본업보다 더 큰 수입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나스닥과 다우존스 지수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여전히 제가 표시해둔 이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도 하단 라인을 또 찍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표시해둔 이 상승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올라갈 것입니다. 자, 이 상승 추세는 21년도 전고점인 이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제가 이 밑에 검정색 선 라인 36,800에서 한 번 더 라인을 올렸었죠. 이제는 위에 있는 검정색 선 라인이 하나의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검정색 선 라인은 37,350입니다.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제가 표시해둔 이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금요일 날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니 SOXL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1차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 그때 또 매수 타점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다음으로 종목들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QQQ로 한번 보면 QQQ에서 큰 상승 추세 안에서의 조그만한 상승 추세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 조그만한 상승 추세의 최종 목적지는 큰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일 것입니다. 그 상단 라인까지의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TQQQ는 하단 추세 라인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린 후 지금 3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도 제가 금요일날 1차적인 매수 타점을 이때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 부분이기도 하고 스토캐스틱 533의 지표가 과매도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1차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고, 만약 완벽한 하단 추세 라인에 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없는 분들만 1차적으로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그 후에 하단 추세 라인에 또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 또한 한 번 더 모아갈 예정입니다. SOXL은 제가 이 부분에서도 모아갈 수 있는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도 과매도권에서 벗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후에 52%가량의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는 자 금요일날 장 시작하기 전에 533의 스토캐스틱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으니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바닥권에서 이제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고 있고, 이번 주 정도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단기적인 조정을 마무리하는 구간에서는 또 한 번 TMF를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TMF 또 매수 타점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 없으신 분들은 꼭 영상 보시면서 모아 갈 수 있는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PLTR입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제가 이 두 단계의 박스권으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를 보면 단기적으로도 바닥, 중기적으로도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중장기 추세가 이제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테크 금요일날 4%가량의 상승을 보여준 상황이고,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보여주어서 이 위에 있는 검정색 선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팔런티어가 하락하게 됐을 경우에도 이 하단 검정색 선 라인에서 한 번 더 모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ETA입니다. 메타는 이렇게 큰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메타가 이 정고점이 있는 이 부분을 깨고 올라오면서 이제는 위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메타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 그 다음에 분기별 주당 0.5달러의 배당이 실시될 것이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영상 찍을 때는 16% 가량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그날 24%까지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메타의 이제 대응 방법은 큰 음봉이 나오거나 5일선이 깨질 때 메타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 주시면서 다시 바닥권에서 모아가시면 되겠죠.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릴 때 그때 또 야금야금 모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TSLA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러한 하락 추세 안에 있습니다. 이 하단 추세 라인에 오게 될 때는 단기적으로 한 달 가량의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하단 라인까지는 약간의 공간이 남아있지만 스토캐스틱 단기, 중기, 중장기 지표들이 다 바닥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약간의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빨간색 선 240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테슬라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빨간색 선 240선을 지켜주면서 반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차적인 매수를 어디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480선에서 2차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 100달러까지 오진 않겠지만 100달러에 오게 될 경우에는 이때는 강력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분할 매수로 들어간 거고 이만큼의 하락폭을 견딜 수 있다면 지금도 하나의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NVDA입니다. 엔비디아는 뭐 건들 게 딱히 없습니다. 지금 AI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대장주고 제가 계속적으로 5일선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저희가 500달러를 넘기 전인 이 부근에서 엔비디아를 한 번 더 모아갔었죠. 엔비디아는 500달러를 넘으면서 이제 상승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5일선의 대응 방법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5일선이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하고 하단에서 다시 잡으면 되겠죠. 엔비디아도 제가 매수 타점 나올 때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APL입니다. 애플은 제가 이렇게 큰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딱 하단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오늘 또 양봉이 하나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애플 이 부분을 또 한번 매수로 모아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크게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만큼의 하락폭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서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그 뜻은 이만큼의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액으로 들어가고 이 1001선 부근에서 지지유 반등을 해줄 때 크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IONQ입니다. 아이온큐는 이러한 상승 추세가 이탈하게 되면서 하나의 하락 추세가 진행되었죠. 이 하락 추세는 파란색 선 481선과 빨간색 선 24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저는 빨간색 선 부근에서 1차적인 매수를 들어간 것이고 2차적인 매수분은 파란색 선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온큐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죠. 단기적으로 과매도권에 와 있고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제 과매도권에서 벗어나는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제가 표시해 둔 것처럼 큰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지금 오늘도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파벳 이 구간에서 좀 더 모아갈 예정입니다. 알파벳은 이러한 큰 상승 추세를 타고 전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이 전고점 부근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도 이러한 큰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마존닷컴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한 번에 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번에도 어김없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오게 된 상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하단 라인에서 아마존닷컴을 매수하게 되었을 경우 35%가량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겠죠. 자, 아마존닷컴은 이렇게 큰 상승 추세로 올라오면서 이 전고점인 188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도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는 완만한 상승 추세에서 급격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고, 최근에 제가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어도비를 모아갔었죠. 지금까지 약 2주 동안 1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도비 금요일도 1.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ARA입니다.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는 61선 부근에서 지지유 반등하는 모습 보고 1차적으로 매수를 모아간 상황입니다. 레드크로스가 나면서 약간의 조정은 줄 수 있지만 여전히 중기, 중장기의 지표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 저는 계속적으로 보유의 관점으로 들고 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시놉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PS입니다. 시놉시스는 제가 큰 추세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모아간 상황이죠. 그 후에 지금 약 2주 동안 1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금요일 날에도 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계속 가져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OFI죠. 소파이 테크놀로지도 이러한 완만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소파이 테크놀로지를 일부 모아간 상황이죠. 그날 바로 2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하루 만에 너무 큰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 지금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여전히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DIS입니다. 자, 월트 디즈니는 큰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해 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N자형 파동, 이 상승 초입 부분에서 월트 디즈니를 모아간 상황이고, 단기적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큰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약간의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과매수권에 와 있지만 월트 디즈니는 수요일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 발표 날 때까지는 지켜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에어비앤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큰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에어비앤비를 모아간 상황이죠. 에어비앤비 역시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이만큼 남아있으니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리얼티 인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O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큰 추세로 봤을 때 큰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락 추세의 상단 라인 부분에서 저항을 막고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이 하락 추세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지금 N자형 파동으로 하락 추세 상단 라인을 깨고 올라와 줘야 하락 추세가 마감되는 겁니다. 리얼티 인컴은 여전히 이렇게 큰 하락폭이 남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보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은 아직까지 추세 하단 라인까지의 폭이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 뉴스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라면 지금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넷플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러한 큰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의견으로 말씀드리면서 넷플릭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한 번에 오게 되었죠. 이렇게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고 나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단 라인에서 매수를 해서 상단 라인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단 라인에 위치해 있으면서 단기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넷플릭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조지표 RSI가 과매수권에서 벗어날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니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OXL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팔란티어 테크도 지금 상황 나쁘지
나쁘지 않다. 테슬라 또한 지금 이만큼의 하락폭이 감당이 된다라면 지금도 1차적인 매수 타점이다. 알파벳도 상승 추세 하단에 와 있으니 없으신 분들은 모아갈 수 있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다. 다음 소파이 테크놀로지도 상승 추세 하단 부근에 위치해 있으니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단 한 문장의 댓글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